해봅시다. 저기 중간고사 시험 볼 때까지는 해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이제 약간은 좀 욕심이 좀 있어서 내가 가만히 이걸 봤더니 약간 좀 짜증이 섞인 목소리도 좀 있고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다 욕심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조금 좀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좀 짜증내는 이야기를 말투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해야겠죠. 그때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넘어져요. 자, 그래서 이걸 숙제를 해왔으면 바로 내가 질문 받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론 설명은 지금 다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쭉 따져봤는데 끝나는 시점 생각해보니까 11월 22일쯤에 끝나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 이게 시험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그것도 오늘 지금 이제 질문 받고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게 끌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시험 볼 때까지 진도가 끝날까 말날까, 수투만 끝내고 확통은 못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오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고2 애들이 고1보다 더 공부를 안 하는, 고1 애들은 그래도 오늘 열심히 와가지고 그래도 참 나름대로 남자애들 두 마리가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데, 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5등급 체계잖아요. 알죠? 근데 수학이 20점이 올라가지고 3등급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3등급, 이제 2등급, 3등급하고 2등급 그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답니다. 56점인가가 지금 2등급인 모양인데, 적응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2등급 그러면 한 4등급 정도 그 사이인가? 그러지 않나요? 3등급 하니까 2등급하고, 3등급하고 4등급 사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현재 등급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어쩌든 간에, 그 사이인 것 같긴 한데, 51점인가 52점인가 맞았는데, 56점이 2등급 커트라인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면 2등급 나오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러겠어요.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근형식을 설명을 일일이 해줘야 되는 부등식도 안 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일단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너는 과거에 했으니까 질문이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숙제를 안 해왔대. 내가 야단 칠 수가 없어서, 얼굴을 붉힐 수가 없어서 우리가 차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 근데 모르는 거 있어요. 질문하세요. 저 410번이요. 410번. 401. 401번? 411. 410. 320. 410.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411번. 이거밖에 없어요? 421번. 아니, 어떻게 이거밖에 없을 수가 있지,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 끝이에요? 그럼 나 저 사람이 지나가도 됩니까? 이것만 받으면? 진짜죠? 나중에 억울하다, 보상해라, 이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4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10번. 자, y는 x의 3성 더하기 2x 위에 t, t의 3성 더하기 2t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y의 절편을 뭐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예를 쓸 때 g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마? gt를 뭘로?
t의 삼성 리미트 t는 무한대로 다가섰시오.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예요. 그러면 딱 이것만 봐도 분자는 몇 차식이 될 거 없고 3차식이 될 거 없고 3차식이 돼야만 되고 그래야지만이 t의 삼성분의 at의 삼성이면 답은 a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y의 절편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답은 뭐지? y 마이너스 y와 t의 삼성 더하기 얼마? 2t의 기울기. 얘를 미분한 다음에 t를 갖다 대입하는 게 기울기야. 그러니까 뭐가 돼? 3t의 제곱 더하기 2가 기울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3t의 제곱 플러스 얼마? 2의 x 마이너스 x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y의 절편이라고 했으므로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의 값이야. 값을 갖다가 이거 이렇게 전개해주니까 마이너스 3 t의 삼성 마이너스 2t가 되고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 플러스 t의 삼성 플러스 얼마? 2t 이게 바로 뭐가 돼? gt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네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t의 삼성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 대입을 해주니까 뭐가 되냐? 여기다 t 플러스 2를 갖다 대입해줘.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에 몇 성? 3성 빼기 마이너스 2t의 3성 이렇게 되겠죠. 이상 없죠? 네.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리미트 얼마가 돼? t가 얼마? 무한대로 다가섰을 때 이런 소리예요. 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t의 삼성의 값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에요. 맞나요? 자 이거 계산해 주니까 분모가 t의 제곱이에요. 이게 t의 제곱이에요? 어쩐지 이게 t의 제곱이 돼야 맞죠? t의 삼성이 돼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개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2t의 삼성 플러스 뭐가 돼? 2t의 삼성 이거 전개해주니까 마이너스 2t의 삼성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여기 뭐가 나오든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t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답 뭐가 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411번 문제로 어떻게 해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y는 뭐한다? 이 fx 이것 위에 뭐한다? 9,2에서의 뭐한다?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 3,2를 지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y 마이너스 y와 2는 기울기 f 프라임 9에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3하고 2를 지난대. x에다 3, y에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3 대입을 해줘.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6 f 프라임 얼마?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 프라임 9는 뭐가 돼요? 6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성립하겠죠. 뭐도 성립하니? f 얼마? 9는 뭐가 돼? 2도 성립하겠죠. 왜냐? 이거 위의 점이라 그랬습니다. 9,2가 y는 fx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x에다 9를 대입하면 y의 값이 2가 되니까 f9는 2다 이런 소리겠지. 이해돼? 진짜 이해 안 되면 이야기를 해.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야 씨발만 몰라 스톱! 막 이렇게 하면 바로 스톱 해줍니다.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 빼기 y1은 미분한다는 말은 f'9가 기울기일 거 아니에요. x 빼기 x 대입해주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리미트 뭐가 돼? 이게 뭔가요? x가 3으로 나갔었을 때 x 빼기 3분의 뭐가 돼? x의 제곱 f9 빼기 9 f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F9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F9가 얼마나 2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2x의 제곱이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어쩌든 간에 x에다 3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은 어쩌든 간에 이 자체는 뭐가 나오냐면은 예체로가 나와요. 분모가 제로이기 때문에 분자가
0분의 0꼴이 나와야지만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니까 수학에서는. 이런 꼴이 안 나오면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0분의 상수권 답은 뭐라 그랬지? 플러스 무한대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값이잖아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상수가 나오면 그렇다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분자는 반드시 0꼴이 나와야 돼. 이게 무한수 0이고 얘는 답이 0이다. 그럼 답은 0이 되겠죠. 근데 그런 답은 없어요. 수학에서. 전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0분의 0꼴이란 말이죠. 그리고 미지수는 x가 미지수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1분의 미분해주면 얼마가 돼? 미분해주면 2x f분은 상수잖아요. 아니 뭐 그 값을 계산하면 2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뭐가 돼? f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곱하기 2x. 그렇죠. 이게 속미분이 돼야 돼요. 곱하기 2x. 그런데 그 x에다 2x 이렇게 된다. 그런 다음에 x에다 3을 갖다 대입해요. 12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분자는 12 마이너스 6이 되니까 6, 9, 54 뭐가 돼? f 프라임 9 이렇게 되죠. 근데 f 프라임 9가 얼마라고 되면 되냐면 f 프라임 9가 6분의 1이야. 얘가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6, 9, 54. 정답은 얼마? 3 이렇게 되죠. 자, 다음에 412번으로 가볼게요. 41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잘 봐보세요. 이 그림이 몇 차식이라고 하냐면 수학에서는 4번 꼬부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4차 다항함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4차 다항함수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있는데 이건 또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바로 1을 기준점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끔 그림 자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 x는 1.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은 1,2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에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 지점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이 지점이 지금 3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를 더한다면 2로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기준 좌우 대칭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됐죠? 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0,0을 지나게끔 그림 자체가 또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겠어요. 뭐 이 지점이 뭐라고 좀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gx 위에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y는 gx라는 그림이 있는데 x는 1, 자 1이면 뭐가 돼? y 값은 g1이 되지. 기울기는 뭐가 되니? g 프라임 1이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가 되게? y 빼기 g 1은 g 프라임 1에 뭐가 돼? x 마이너스 x. 이게 답인 거야. 난 뭐하고 뭐만 구하도록 놀아가면 돼? g1과 g 프라임 1을 구하도록 놀아가면 돼. 한편 이 gx라고 하는 건 뭘 마이너스 x fx를 우리 뭐라고 한다? gx라고 한다. 그렇게 교재에 나와 있어. 그럼 먼저 g1을 구해봐볼게. g1이란 말은 1을 갖다 대입하는 소리야. 마이너스 f1. f1이 얼마였더라? 그렇지 2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얘를 미분 한번 시켜봐볼게. 미분 시켜주니까 얼마가 돼? 미분 안 미분? 마이너스 fx. 안 미분? 미분.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1을 대입해보고 g 프라임 1 뭐가 돼?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 프라임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f1이 얼마였더라고? 2요. 2.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 프라임 1.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뭐냐 이 말이야. 이게 다항함수에서 이런 점을 우리 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다 0이에요. 뭐라고? 0이다. 이 점에서는 이게 순간 기울기는 양수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순간 기울기가 음수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이 지점이 있을 거라고. 이건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이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극점이라고 해요. 극점.
얘는 당연히 극대점이 되고 얘는 극소점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근데 어쨌든 극점이라고 하는데 이 극점, 즉 다함수에서 극점의 순간 기울기는 제로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따라서 y 마이너스 g1 아까 g1을 구했는데 여기네. g1이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뭐가 돼? 플러스 2 g'1도 마이너스 2네. 뭐가 돼? x 빼기 1. 이해돼요? 정답 뭐가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라는 답변이 되죠. 사례 21번 21번은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들어보십시오. 이거 뭐 뒤쪽에서 어차피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1번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드릴 게 좀 있어요. 어떤 것을 해드릴 거냐면 롤의 정리에서 어려울 법한 게 477번 문제인데요. 477번 문제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421번 문제로 봐보세요. 421번. 자, 3차함수 fx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x 빼기 1 뭐가 돼? kx 플러스 1 이거에 대하여 y는 fx 위의 점. 그러니까 이게 a라는 점은 뭐라고? a라는 점은 fx 위의 점이라고. 실질적으로 x에다 0 대입하니까 y는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위의 점이다 이거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3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면, 뭐 2를 갖다 대입하면 뭐 제로가 된대. 그래서 이게 뭐 x축이 이렇게 돼 있나 보죠. 근데 이것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이 접선을 걷더니 이 길이를 이 놈을 뭐라고 하냐? 거기에서 L이라고 하자. 이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점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자 여기 이제 이 놈과 수직인 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직인 놈이 어떻게 돼 있다는 소리지? 바로 y는 fx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봐보세요. 여기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점이 어떤 점이지? A라는 점이야.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근데 이것에 뭘 그었더니 수직인 점을 이렇게 그었더니 뭐 했다는 소리야? 원래 fx라는 뭐 한다? 이 직선이 y는 fx와 한 점에서만 만나. 어디서만 만나라는 소리일까? 그렇지. A라는 이 한 점에서만. 어차피 A는 뭐지? 포물선 위의 점이야.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뭐 한다? 여기서 접선을 쫙 이렇게 보면 L이 나오고 이 L과 지금 L 수직인 직선. A를 그러니까 이 L은 A를 지나야 돼. A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이 되네.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을 지나고 이 L과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선이 원래 곡선 이게 y는 fx라는 곡선인데 이 곡선과 한 점에서만 만나라 그랬으니까 이 점 말고 다른 점에서는 만나지 마시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니? 이렇게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시오 이 말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L'이라고 할까요? 자, 이것은 이 한 점의 좌표를 알고 있죠? 1,0라고 알고 있어요.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니? y 빼기 y1은 기울기에 x-x1 한 점, 지금 A라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수학에서는 기울기하고 한 점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이 다 구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뭐야? 기울기가 뭔가 한 점이 뭔가 이것만 연구하면 된다니까? 그럼 다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다만 여기서 이 m은 뭐라는 소리니? L하고 수직이 되나? 그러니까 L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뭐만 하면 되겠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바로 나 L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 그게 3이라면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 이 말의 뜻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 다 했습니다. 자,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세 개가 되면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미분 이거 다 해야 되니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편리합니다. x제곱 빼기 얼마? x 이걸 뭐하되 kx 더하기 2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을 시켜봐요. 자, 미분 얼마가 되지? 2x 빼기 1. 안미분 kx 더하기 1. 안미분 뭐가 돼? x제곱 빼기 x 그 다음에 미분 얼마가 돼? k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2를 대입하는 거야. 이 점이 1,0입니다. x가 1 대입이죠. 1 대입해주면 여기는 오른쪽은 뭐가 돼? 0이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 대입할 필요 없고 1 대입이죠. 그래서 f 프라임 1은 1 대입하니까 1이 되면 뭐가 되니? k 플러스 1이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거하고 수직이 되라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것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1,0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돼?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놈과 이 놈이 어떤 놈이? 이 놈과 뭐한다? y는 뭐가 돼? x 빼기 1 kx 더하기 얼마? 1이 어디에서만 만나라고? 그래 1,0에서만 만나요. 그러니까 1,0를 제외하면 1을 제외하면 x는 2를 제외하면 만나지 마라 이런 뜻이다. 이해됐니? 그래서 여봐 x 빼기 1을 없애볼게. 그럼 이제 왼쪽에 남은 건 뭐만 남지? 대답해.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만 남지. 오른쪽에 남은 건 뭐가 되니? kx의 제곱 더하기 x만 남지. 이것이 어떻게 되라고? 한 점에서 만나지 마라고 이 만나지 마라. 왜? 이미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어디? 1이라는 점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점에서 만났으니까 이거 자체는 뭐가 돼야 돼? 안 만나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안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한다면 뭐 한다?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이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뭐 한다? 이것은 어차피 y는 이거니까 이동을 해주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안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근데 k 마이너스 1분의 1 이지 않아요? 어디야? 원래 이게 뭐였지? 미분하니까 이거였잖아. 아니 원래 이게 미분해주면 이거였잖아. 1 갖다 대면 뭐가 돼? k 플러스 1이었잖아.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k 마이너스 아니 이거 봐 이거. 이게 원래 kx 플러스 1 맞아? 네. 아 그럼 이거지. 1을 갖다 대보니까 뭐가 돼? k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아니 1 대입하면 k 플러스 1 아니야? 아 1 대입. 아니 1을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이 1이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니까 1 대입하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이것에 역수가 돼, 뭐야, 기울기가 수직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수직이 되면 마이너스 치하고 역수를 치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됐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뭘 곱하기 해주면 돼? 대답 안 해? 뭘 곱하기 해주면 돼? k 플러스 1을 곱하기 해주면 되겠지? 왼쪽은 마이너스 1이 됐고, k 플러스 1을 곱하기 해주면 뭐가 돼? k 플러스 1에 뭐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 k 플러스 얼마? 1에 x의 제곱.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원래 뭐 2차식, 3차식 뭐 k가 무슨 수가 되지 마시오 뭐 이런 말은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몇 번이죠? k가 마이너스 1이 되지 마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3차함수 이렇게 됐으니까 k가 0이 돼서도 안 되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자, 여기 보세요. 얘가 0이 돼서도 안 되고 얘가 0이 돼서도 안 돼. k가 마이너스 1이 되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자, 마이너스 1을 작은 부분에, 자, 이걸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니? 얘를? 자, 이동하면 여기 어디에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네. 이런 거 잘못한 거 없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 근이 무슨 근을 가지면 돼? 허근을 가지면 돼. 그래서 b의 제곱, k 플러스 1,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K 플러스 1이 뭘 가져야 돼? 허근을 가지시오. 왜 그렇지? 만나지 않아. 만나도 X축과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거나 혹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 이 말 자체가 허근을 가지시오. 따라서 뭐가 되냐고 K 플러스 1을 끄집어내죠.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1 빼기 4K야. K 플러스 1 빼기 얼마? 4K. 얘가 음수가 되시오. 이해됐어요? 그래서 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냐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얼마? 1. 그 다음에 음수로 곱하면 3K 빼기 1이 되겠지. 뭐가 돼? 3K 빼기 1.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값이 큰 것보다 크거나 3분의 1보다 크거나 K는 작은 것보다 작으시죠. 이런 식이지. 이해돼요? 그럼 K는 뭐가 돼서는 안 돼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0. 아까 왜 0이 돼서는 안 되지? 3차식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3차식의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K라고 좀 돼 있기 때문에 K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답을 굳이 쓴다면 마이너스 무한대 뭐부터 0, 그 다음에 K가 뭐가 돼? 이게 0이 어차피 안 들어가 있구나. 미안.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K는 3분의 1보다 크다. 이게 답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에 477로 가봅니다. 477. 여기 477 문제를 사실은 지나가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는 편인데 이게 뭔가 수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477번 문제가 fx다라고 하는 게 x의 삼성이에요. 물론 세타다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양수입니다. 이랬을 때 f의 a 플러스 h는 f의 a 더하기 h f 프라임의 a 더하기 얼마? 세타 h 이를 만족을 했을 때 리미트 뭐라고? h가 0으로 다가섰을 때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양수가 되고 여기다 이제 나와 있어요. 단 a는 양수가 되고 h도 양수가 되시오. ah는 양수가 되시오.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수학을 좀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걸 임의로 작은 수,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로 볼 것인가, 이런 그런 건데 나중에 대학 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그냥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자, 어쩌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x 대신에 a 더하기 h를 대입하시오. x 대신에 a를 대입하시오. 미분해서 a 더하기 세타 h를 대입하시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선생님이 h에다 0, 물론 대입해서 h에다 바로 0 대입하면 그건 뭐가 되겠어? 자동으로 다 똑같이 0 이렇게 나와버리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다 뭐야? 0분의 0으로 소구한 다음에 대입하라. 내가 지금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대입해버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는 거지.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돼?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해서 자 a 더하기 h를 얘 삼성을 할 거야. 그럼 해주면 어떻게 되지? 정찰받아 뭐가 돼? a의 삼성 더하기 얼마? 3a제곱 h 플러스 3ah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h의 삼성은 이렇게 되겠지. fa다라는 말은 뭐가 돼? a의 삼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h 자 미분해줘. 미분해주니까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뭐가 돼? f 프라임 이것은 뭐가 돼? 3 곱하기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3x의 제곱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3x의 제곱 x 대신에 a 더하기 세타 h를 대입하라. 여기까지 이상 없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 A의 삼성 없어졌고 작은 부분은 뻔뻔짜 H분의 1을 곱하기 했을 거란 말이지. 왜 그게 가능하지? H가 양수기 때문에 가능하다. 0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갖다 대면 뭐가 돼? 3A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3AH 플러스 H의 제곱은 자 이게 3이 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전개를 한번 해봐. 안에 걸 정리해. 그럼 뭐가 되지?
A의 제곱 더하기 얼마? 3 A 제 2AB지? 뭐돼? 2A 세타 H 플러스 세타의 제곱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전개해서 뭐 틀리면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H는 우리가 다 하나씩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를. 그러면 여기에 3A제곱, 오른쪽도 3A제곱 정리해주면. 그러니까 3A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3A제곱 없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뭔지 모르지만 H가 또 여기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H를 또 한 번 더 없애. 그럼 뭐가 되지? 3A 더하기 H는 이렇게 정리하니까 UA 세타 더하기 뭐가 돼? 3 세타의 제곱 H 이렇게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할 게 없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지금 아까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세타를 A 뭘 하려고 하는 거야? H에다 0 대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H에다 0 대입해도 돼 이제.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0분의 0꼴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H에다 0 대입하면 이런 꼴이 돼.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왜? 0, 0 이렇게 나오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세타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정답은 세타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세타에 대한 식으로 해서 풀어도 돼요? 당연하지. 근데 그게 어쩐다는 소리냐. 오래 걸린다는 소리지. 세타에 관한 식으로 풀면 이건 몇 차씩 나오겠니? 2차씩 나오지. 어떤 2차씩 나오지? 이런 거. 3H 세타의 제곱 더하기 6A 세타 마이너스 3A는 0 세타는 이렇게 구해야지. 뭘 통해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세타 있는 다음에 H에다 0 대입하면 답이 나오지. 그런데 그렇게 구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물론 뒤쪽에 답안지는 그렇게 나와. 당연히 뒤쪽은 정상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는다고, 나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어차피 내가 최종적으로 할 건 H에다 0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H에다 여기에다 이제 대입이 괜찮아. 왜 그렇지? 영역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수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한다? 세타가 뭐한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내면 제가 사실은 뭐한다? 잡선의 방정식 문제를 공부를 본인이 해 오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당연히 나는 어디까지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아무리 못해도 오늘의 숙제를 많이 낼 수가 없으니까 내일 어디요? 최대 최소의 활용까지를 내일 끝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 벌써 이제 10월달 둘째 주가 끝나는 거고 5주까지로 한다면 둘째 주에 큰 말을 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또 질문 갖고 뭐라면 방정식하고 속도 가속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2시간 만에 끝나면 진짜 다행인데 뭐 끝내기는 어려울 거 없긴 하지만 봐보세요. 그러면 또 일주일이 또 갑니다. 이게 일주일이 가면 다행인데 일주일이 더 가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냐? 이제 작품 이제 또 처음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이 또 갈 거 아닙니까? 작품이 3단위로 돼 있는데요. 이게 한 단위에 일주일씩 끝내면 이건 진짜 엄청 빨리 끝낸 겁니다. 그러면 또 1주, 2주, 3주. 그러면 11월 8일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해온다 하더라도 11월 8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그게 22일까지 갑니다. 20일.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 22일이에요. 그러면 화이트 같은 게 한 번에 주면 29일입니다. 29일.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시험 봐야 돼. 이거 미친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작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진도 나가기도 빡빡해요. 이거 진짜 공부를 본인이 안 하잖아요. 지금 많이 2달이나 남았는데 이러죠.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잖아요. 이게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제발 좀
플리즈. 더 이상 뭐 참소리하기는 싫은데 공부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니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기말고사 시험 잘 보면 본인이 이득인 거지 정문화이가 이득을 봅니까? 아유, 내가 좀 이득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저기 누굽니까? 해리 1등급 맞으면 학원비 저기 다 빼주려고 그랬더니 개똥이나 어림도 없습니다. 아유, 뭐 이제 포기를 한쯤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내 마음만 그런다고 해서 목소리만 높아지고 얼굴 색깔만 변하고 서로 불편하니까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고요?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내가 뭘 이야기했냐면 잡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까지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지?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그래프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자, 1차 함수는 y는 ax 이렇게 생긴 거예요. 2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 3차 함수는 y는 x의 3차 뭐 이런 게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따지는 거야? a가 양수, a가 음수,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1차는 이거, 2차는 이거, 3차는 이거. 2차부터는 뭐 한다? 2차부터는 포물선이야. 그러니까 부드럽게 곡선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그림이다. a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부터 음수일 때. 양수일 때는 당연히 뭐가 돼? 이게 1차겠지. 1차, 2차, 3차. 그래서 이게 3차 함수. 4차는 이거야. 5차는 또 이거. 근본적으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물론 이놈과 이놈이 달라붙어 있으면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그림이 되겠지. 이 지점이 이 지점으로 달라붙어 있으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또 되겠지. 이게 다 4차 함수의 그림이라는 거야. 이놈과 이놈과 이놈이 달라붙어 있다. 그럼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이런 그림이 돼. 이것도 4차 함수의 그림이다. 이것은 이놈과 이놈과 이놈이 달라붙어 있다 이런 소리야. 개념 자체가. 근데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림 자체는 이렇게 생긴 거야. 다만 얘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얘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4차 함수의 그림 자체가 이런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이제 잡고 있으면 돼요. 1차, 2차, 3차, 4차.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뭐한다? 일반적인 그림이다 이런 소리예요. 물론 음수일 때는 그림이 어떤 거야? 1차, 2차, 3차.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뭐였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였을 때 이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자, 나는 지금부터 양수인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게 3차인 거. 수학에서 3차 이상을 고차식.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 고차 방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3차가 어쩌든 간에 고등학교에 뭐한다? 메인으로 나는 3차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론 설명을 할 거야.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조금 더 4차. 요즘 4차가 성시험 되게 잘 나옵니다. 4차. 옛날에는 안 냈어요. 너무 어려웠어.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다 출제하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4차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4차가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차를 해야 돼요. 근데 어쩌면 나는 기본은 뭘 할 것이다? 양수 3차만 할 것이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지? 그러면 3차의 근본적인 식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차의 기본 개념이 이 새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뭐냐? 이 지점에서 좌우,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동일해요. 그림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는 이런 지점이 있어요. 3차는 반드시 이런 그림이 존재해요. 선생님 뭐 이렇게 되면 어때? 그러면 이것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이런 지점을 왜 그렇지? 그림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는 지점이 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지점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데 이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고기라는 말이 뭐지? 커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커브가 변하는 지점. 그래서 우리 변곡점이라고 해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변곡점은 일반적으로 어쩌냐? 두 번 미분했을 때
그 지점이 0이 되게 하는 지점이에요. 뭐라고? 기울기의 기울기 자체가 제로인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점은 기울기가 어쩌지? 양수야. 이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무슨 수지? 음수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울기가 음수일 거 아니야. 이 지점은 기울기가 양수일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이런 지점을 수학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로 다항함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극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 F 프라임 알파가 제로가 되게 하는 지점. 한 번 미분해서 뭐가 돼? 제로가 되게 하는 지점. 그런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 극점이라고 한다. 이 지점 또한 뭐가 된다고? F 프라임 베타는 뭐가 돼? 제로가 되게 하는 이 지점. 역시 뭐라고? 극점. 그런데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이런 지점을 극대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이 지점을 극소점이라고. 극소점. 옛날에 이게 시험을 안 넣는데 좀 시험 넣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아무튼 극소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이건 극대점이라고. 극대점. 극대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한 번 미분했을 때 이 지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할까요? 그러면 바로 F' A는 무슨 수가 될까?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한 번 미분해서 순간 기울기가 양수가 되게 하는 이 지점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이 지점을 B라는 지점이라고 할게요. F'B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뭐한다?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하고 있다? 그림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먹었어? 증가 감소. 증가가 뭐라고? 한 번 미분했을 때 값이 양수인 게 증가. 한 번 미분했을 때 값이 음수인 것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감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그림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미분을 해봐야 한다니까? 미분을 해서 그 값이 뭐한다? 어떤 알파를 대비했던 양수더라. F' 알파가 양수더라. 그럼 뭐한다? 알파라는 지점에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뭔 말하는지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뭘 이해를 해야 돼?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해를 해야 돼. 그럼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지점 왼쪽과 오른쪽에 순간 기울기를 보면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야. 그럼 이걸 쭉 좁혀가면 어떤 지점이 존재하겠어? 당연히. 한 번 미분했을 때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극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뭘 이야기한다고? 극대점하고 극소점을 지금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극점과 수학에서 정의를 하는 극점은 전혀 달라요, 사실은. 물론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기 때문에? 다항함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근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을 수가 없어. 뭔 말 하는지 이해돼? 이 지점에서의 뭐가 돼? 이 지점은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왜냐? 이 지점의 왼쪽의 순간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의 순간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겠어?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지점은 극점이라고 이야기하냐? 이야기합니다. 무슨 점? 극대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 지금 뭘 지금 가르쳤지? 첫 번째 증가함수를 가르쳤지, 그렇지? 증가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미분해야 된다고. 미분해서 양수이면 뭐라고? 증가. 음수면 감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극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근데 이 극점은 다항함수에서 극점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다음 수는 근본적으로 한 번 미분해서 는 0이 되게 하는 지점은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예를 들어서 y는 x의 3승이라고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미분시키면 뭐가 되지? 3x의 제곱이 되지. 얘는 언제나 어쩌지? 0보다 크거나 같지? 왜 그럴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나 이 그림은 어쩐다는 소리니? 증가함수라는 소리야. 아, 이 그림은 언제나 증가함수의 그림이라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왜? 순간 교기의 값이 항상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미분해봐봐. 그럼 뭐가 되니? 6x.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 미분해서 는 0이 되게 하는 이 지점은 내가 뭐라고 그랬지?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0이라는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 0,0, 그러니까 이 지점 0,0이 사실은 변곡점이 돼요. 이렇게 되고 이 지점이 변곡점이 돼요. 하지만 한 번 미분했을 때 값이 뭐야? 한 번 미분 0이라는 F'0는 뭐가 되지? 0이 되지? 아까 F' 아까 제로가 되면 그 지점은 뭐라고 이야기했지? 극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 지점이 과연 극점이 되냐? 안 돼. 이 지점은 극점이 안 돼요. 왜 극점이 안 되는 줄 알아? 아까 내가 극점이 대비한 조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증가를 하고 있다가 감소로 변하는 그 지점을 나는 극점이라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은 봐보세요. 증가를 하고 있다가 계속 증가를 하거든. 그러니까 극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 번 미분했을 때 는 0이 되는데 한 번 미분했을 때 는 0이 될 때 일반적으로 극점을 갖는다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언제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 좌우로 증감이 바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야 된다. 증가를 하고 있다 감소를 하거나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감소를 하거나 혹은 감소를 하고 있다가 증가를 하거나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극점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얘는 한 번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안 되는데 얘는 그럼 극점입니까? 얘 극점이에요. 그러니까 극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극점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5-3 한번 읽어보세요. 5-3 82페이지 5-3이라 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좀 되어 있냐? 함수 fx에서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바로 fx가 f 뭐보다 a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바로 a라는 지점은 뭐가 된다고? 극대라는 지점이 된다. 왜? A가 제일 크니까. 그게 극대가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이 y는 fx라는 그림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당연히 대가 돼야 되니까 들어가야 어떤 지점이 하나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1 플러스. 그러면 이게 이제 x는 a라는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이 문제 낱말 풀이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봐봐. 자, 함수 fx라는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보이지? 이렇게 생겼고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야. x는 a를 포함한, 자, 이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요. 얘를 포함한 열린 구간을 잡아. 그 어떤이란 말은 무슨 말이니? 내 임의대로 잡아도 된다는 소리야. 그 어떤이란 말은 아주 작게 잡든 아주 넓게 잡든 그거 니들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작게 잡아도 상관없다. 1 플러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보자.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자 이렇게 어떤 뭐한다 열린 구간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뭐한다 Y는 fx를 이미대로 잡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응되는 이 y의 값이 a에 대응되는 y의 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가를 만족하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어. 자 이건 그 조건을 만족하니? 만족해요. 따라서 바로 a라는 이 지점은 극대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논리는 그렇다고 논리는. 그러니까 이론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무엇이므로 다항함수이므로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지 별로.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이게 극대점 이게 극소점 이렇게만 가르쳐 치다가요. 근데 사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런 것도 다 극대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말할 나위도 없이 극대점이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사실 미분하고 연관이 있어 없어? 아무 연관이 없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단지 우리가 배운 게 무엇이므로? 다항함수이므로. 다항함수니까 뭐가 있냐? 증가, 감소,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항함수는 뭐라고 그랬지? 다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해보는 거야? 미분을 해보는 거야. 미분을 해봐서 일반적으로 뭐 하다면 능력이 되게 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은 극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야. 왜? 여기는 극점이 안 되잖아. 그러고 나서 뭘 따져보는 거야? 그 좌우로 증감이 바뀌었는가를 따져보라. 만약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으면 여기는 극대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면 얘는 뭐가 된다고? 극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우리가 배운 게 다항함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 되고 미분이 가능한 게 바로 뭐라고? 다항함수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논리의 전부가 아니라 논리 자체가 말 안 되는 건데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지나갑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게 막 심화 과정을 들어가자면 되게 어려워요. 이 금방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게 네이버부도 따지고 막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학 가서 하시면 돼요 그냥. 대학 가서 저기 해석학이나 어널리시스 뭐 이런 학이 있거든요. 해석학이나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이게 조금 더 이게 뭔가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좀 돼요. 그다음에 뭐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위상이 어쩐다 막 이런 이야기 가끔 막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저기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나는 분명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극점이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뭘 지금 이제 따질 것 같아요. 당연히 자 5-5를 가보세요. 5-5는 극대극소의 판정. 이건 다 어디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놈이. 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한번 미분했을 때 이 값이 뭐 한다고? 뭐 0이고 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f'a가 0이 되고 좌우에 뭐 한다? 뭐가? 순간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가 되고? 극대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뭐가 된다고? 극소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제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다 미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미분을 배워서 어쩌겠다는 거야. 미분을 배워서 이 미분을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 있다,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뭘 이해를 제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그릴 줄만 하면 이게 넘버원인 거죠. 그러면 딱 봐도 증가 감소 뭐 이제는 증가 감소 있게만 이제 다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세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를 그리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의 상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 y에다 먼저 0 갖다 대입해 주니까 1 갖다 대입하면 제로가 되네. 그러니까 1 제로를 지나는구나. 이거 지금 못 따지는 거지? x의 절편 이걸 좀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x의 절편, y의 절편을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빨리 이해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정의요? 모든 지금 그림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과 뭐를? 치역을 먼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본적으로 이건 뭐야? 정의역이 뭐지? 모든 실수. 왜? 제한 조건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 이게 분수가 x 빼기 1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되겠어?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인 거지. 루트 뭐가 돼? x 더하기 1이 있다. 그럼 정의역이 뭐가?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왜? 루트의 값은 루트 아래 값이 0보다 크거나다라고 하는 게 정의역이고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인 거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x 빼기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예를 들어서 빼기 3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다. 아니면 뭐 여기에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죠. 왜냐면 분수함수를 배운 것은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는 그림 언제 배웠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분수함수라는 식에서 유일하게 분자가 차수가 났거나 분모 분자 차수가 서로 다르면은 마다 나누기해서 뭘로 대분수로 고쳐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 정도까지만 배우고 대부분 그 대분수로 고쳐주면 마다 나눠 떨어지는 것만 배운 거예요. 나눠 안 떨어진 건 별로 잘 안 배워요. 사실 그림은 못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그림 그리는 것을 어디서 배우냐? 바로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고 이것도 남고 이것도 남는 이런 식들은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y는 이 그림과 y는 이 그림 두 개의 그림을 그린다면 두 개의 그림을 뭐하나? 더해주면 돼요, 사실은.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과 뭐가 돼? x 빼기 1분의 3이 있었다. 그럼 y1은 이 그림, 그 다음에 y2는 이 그림. 뭘 두 개를 해준다면 뭐 해주면? 두 개를 더하게 해주면 새로운 어떤 y 그림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야,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모든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의역과 치역을 이해를 하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해줘야 되냐? x의 절편과 y의 절편. 아니, 어떤 그림을 그릴 때 x의 절편과 y의 절편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자, 예를 들어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니? 예를 들어서 1, 0, 마이너스 1, 1,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따라서 이 식은 x 빼기 1에 뭐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 는 0. 자, 판별식 따져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시 어쩌니? 양수가 나오니? 네. b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또 0이 되게 하는 값이 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은 x축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3개의 점에서 만난다. 근본적으로. 전 뭔 말하는지 이해돼? 3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x가 0일 때 y의 값은 뭐가 돼? 1이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y의 절편 뭐 한다? 0,1. 그래서 그림은 대충 빨리 해가지고 1,0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만날 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y 절편은 얼마야? 1이야 1. 0,1. 그걸 이해했고. 세 번째는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됐어? 이 그림이 어디에서 증가, 어디에서 감소, 혹은 극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한다? 증가, 감소와 뭐한다? 극점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뭘 해야 될까 이제? 미분을 시켜야 되겠지. 자, 미분 시켜볼게. 얼마나 돼? 3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가 되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에서 극점을 갖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뭐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에서 뭘 갖는다고? 극점을 갖는다. 극점. 자, 이거 좀 귀찮으니까 한 번 더 또 미분해봐. 사실은 여러분이 문과이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하는 건 안 배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학교에서 두 번 미분하는 거 안 가르쳐요. 다만 가르칠 때가 있어요. 어디서 가르칠 것 같아요? 속도, 가속도. 가속도는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는 건 거기에서 배워요. 문과에서. 어디서 배운다? 속도, 가속도에서 잠깐 배웁니다. 그 가속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 두 번 미분하라 이런 뜻이에요. 속도가 어떤 뜻이라고? 한 번 미분하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만 다른 거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얘들 그 연결을 못해. 뭐지? 속도가 속도. 아니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나 좌표를 위치나 뭐하나 좌표를 뭐하면 미분을 시켜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되고 이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미분한다라고 하는 걸 전혀 안 배우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든 간에 한 번 더 미분을 또 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어디 있어? 이 새끼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줘. 그럼 뭐가 되니? 6x가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 뭐가 되냐? 어디? 0,1 이라는 점에서 뭘 갖는다고? 변곡점을 갖는다. 0,1이라는 점에서 뭘 갖는다고? 변곡점을 갖는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인지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여기가 0,1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뭐 그림이 아까 어디에 썼죠? 한 번 명문했을 때 는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어디 갔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x는 1에서 만나고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나고 이건 뭐 무리식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다만 이게 는 0이 되게 하는 값 자체는 1보다 한 놈은 큰 놈이 나올 것이고 한 놈은 작은 놈이 나와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 1,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돼요.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돼. 여기는 2이 돼. 여기는 0,1이 돼.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걸 뭐요? 예, 빨리 갖다 또 오세요.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해야죠. 내가 웃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낙이 나를 미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x는 0이다라고 하는 지점까지는 그림이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2까지는 증가, 루트 3분의 2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x축과 이렇게 만나는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볼 때 이게 종합적으로 빨리 이걸 딱 네 개 빨리 네다섯 개를 빨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혹시라도 죽이라든지 혹시라도 대칭성이 혹시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사실. 근데 예를 들어 3차 함수는 근본적으로 대칭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쉽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0,1을 기준점으로 이거 이렇게 연결을 해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대칭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점으로 딱 이렇게 잡으면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똑같아요. 이제 변곡, 3차 함수의 이대함이 이런 겁니다. 변곡점. 그리고 이놈과 이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를 갖다 대비했을 때 y의 값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이라는 것이 언제나 형성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자, 플러스 루트 3분의 2에 대응되는 y의 값에 대응되는 값을 쭉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어쩐다고?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 균점은 이게 1 이게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증명을 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근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더하기 해서 2로 나눠준 그 값이 뭐한다? 그 x의 좌표가 뭐가 된다고? 변곡점이 된다. 뭐라고? 극대와 극소의 그 x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그 지점이 즉 중점이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 이 말이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겼어 이 3차함수의 그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하고 대칭성도 원래 따져줘야 되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5번째 이건 이제 참 극한의 위치를 예를 들어 봐보세요. 참 x제곱 마이너스 3 이게 x 빼기 뭐 예를 들어 y는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x는 무한대로 가면 이건 이 그림은 체육적으로 어디로 갈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도 따져줘야 되냐면은 극한의 값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나중에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이 그림은 최종적으로 무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니 우리 그럼 배웠잖아. x를 무한대로 가면 얘는 분자가 분모가 차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 무한대로 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극한값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제 뭐 수투에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 이 정도만 잘 이해를 해도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뭐예요? 이제 극대극소가 아니라 최대 최소. 자 봐보세요. 그림 자체가 자 예를 들어 5차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본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극대점은 하나, 둘, 극소점은 하나, 둘. 그러니까 극점은 되게 여러 개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극점 여기서 4개가 나오죠. 극대점 2개, 극소점 2개 이렇게 4개가 나왔지. 그런데 뭐가 되면은 범위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면 A, B 범위를 딱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 그럼 그거 안에서 최대값은 딱 정해져 있어요. 최대 최소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론 여기서는 이것이 이게 바로 뭐가 돼? 최대값이 돼. 최소값은 얘가 최소인지 얘가 최소인지 뭐 헷갈리긴 한데 어차피 얘가 최소다. 최대 최소는 뭐라고? 하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겠어요? 극점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최대 최소는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말을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 최소의 정의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참. 참. 너 몇 시에 가야 되니? 저요? 예. 저 5시에 가야 돼요. 기차 타야 돼요. 뭐가 안 되는 거죠. 뭐 해보기도 참 어렵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5시에 뭐, 너는 몇 시에 차가야지? 저는 상관없어요. 또 오늘 갑자기 또 상관없어? 이 새끼 뭐, 엊그저께 뭐, 저기, 보충할 때, 끝날 때, 뭐, 봤지? 시간 끝날 때. 네. 너 딱 끝나고 보니까, 선생님, 저 차가 있는데요? 좀 더 해주라고 했더니, 완전 참 모이고. 아니 오늘은 2시간 했다고, 선생님, 가야 되는데요? 아휴, 참. 이놈들, 참 웃긴 놈들이구나.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될 때까지는 일단 합시다. 자, 드디어 86페이지를 갈게요. 86페이지 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535번 문장 넣고 535 한번 봐볼게요. 자, fx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 2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 ax 더하기 7이 감소하는 x의 값을 구했더니 이 x의 값이 뭐하더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감소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a나 b의 값을 구하시겠습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감이 옵니까?
제곱의 개수가 양수야. 그러니까 뭐가 돼? 1차, 2차, 3차.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감소 구간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야? 한 번 미분했을 때 는 0이 되게 하는 이 지점이 마이너스이고 이 지점은 바로 B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왜 이해가 안 되지?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어?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그래 이해해줄게. 저기 집에 가가지고 좀 유튜브 좀 보세요. 뭐 유튜브 아니 거기 애들은 내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는 걸 내가 봤거든요. 149번을 봤어요. 근데 누가 뭐 우리 학원 애들이 149번 봤을 리는 없고 뭐 누군가를 봤겠죠. 저기 여기 얘들 봤더니 7번, 7회 막 이렇게 이건 우리 학원 애들도 안 봤다는 소리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아니 왜 유튜브를 안 봐요? 미친 거 아닙니까? 좀 보세요. 어이 여기 봐보세요. X의 3, 4 배수가 양수니까 근본적으로 그림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아니면 이렇게 되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보여져. 그러니까 이 3차 함수의 감소함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감소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림이 그렇잖아. 1차, 2차, 3차. 그러니까 감소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교재에 나와 있다고. 그 감소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B까지다. 이렇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B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B는 그러면 어떤 지점이냐? 마이너스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변하는 지점. 즉 무슨 지점? 극대 지점.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무슨 지점? 극소 지점의 x의 값이란 말이죠. 그럼 극대 극소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한 번 미분했을 때 는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 이 말의 뜻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이 이해됐어 이제?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줘. 자, 한번 미분해주니까 뭐가 되니?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그런데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어디하고 어디라고? 마이너스 1하고 b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비해줘. 그러면 6 더하기 12 더하기 a는 0. a의 값은 마이너스 18 되겠지. 그래서 f'x는 뭐가 되냐?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8.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자. x의 점 마이너스 2에서 빼기 얼마? 3은 0이 되고 1, 3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바로 여기는 3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541번까지만 할게요. 자 541번으로 가봅니다. 조금 좀 공부 좀 하십시오. 너는 뭐 좀 해오시라고요? 접선을 학년점 좀 다 해뒀어요. 정신 차리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정신이 차려 있겠지만 잘 540번하고 541번은 상위 두 개가 있는데 자 540번 문제, 540번 문제, 41번 문제 다 해드릴게요. 뭐 시간 안 되면 540번 문제만 할 겁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x의 3의 a 플러스 1의 x의 제곱 4ax 더하기 얼마? 2가 임의에 뭐한다? 두 실수 x1, y1에 대하여 x1하고 x2가 서로 다르면 이면 뭐한다?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이다를 아니 500 지금 40번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유형별로 보통 마지막 문제를 풀어주고 나머지 문제는 숙제인 것입니다. 자 540번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실수형 채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이랬을 때 x1, x2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의 a의 값을 구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그럼 뭐지? 이 정의가? 계속 증가하구나. 이 정의가 뭐지? 계속 증가. 1대1 함수의 함수. 1대1 함수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 1대 함수. 1대1 함수의 정의는 x1과 x2가 다르면
fx과 fx2가 서로 다르다이다. 그러면 1대1 함수가 다음 함수에서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가 1대1 함수가 되라는 이 말의 뜻이에요. 이거 옛날에 수능시험에 엄청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아니까 잘 안 돼요. 뭐 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1대1 함수가 되어야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말이 뭐라고? 뭘 물어보는 거라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자, x의 3수 합의 개수가 지금 현재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라는 것은 그래야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거기에 배우는 y의 값도 서로 다르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근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x1과 x2가 이렇게 달라도 거기에 배우는 y 값이 이렇게 같아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의 뜻이라. 그러니까 결론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그림이 뭐한다고? 이 그림이 증가함수가 되거나 혹은 감소함수가 되나? 그런데 x의 3, 4 배수가 양수기 때문에 뭐한다? 증가함수가 되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럼 증가함수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을 할지? 한번 미분을 했을 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를 같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크다가 아니야. 같아도 증가함수라고 해야 됩니다. 증가함수라는 말 자체는 한 번 미분해서 뭐한다? 임의의 점에서 모든 점에서 뭐한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증가함수. 그렇게 돼야지만 이 3차 함수가 뭐가 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얘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 한번 해볼까요? 3x제곱 미분 해주니까 얼마가 되냐고? 3x에 되고 마이너스 6에 플러스 6에 a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4a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2차 함수 x의 제곱 비교해서 양수니까 그림이 아래로 블록인데 얘가 0보다 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돼 있으면 되지. 네. 따라서 뭐가 되거나 허근을 갖거나 지거나 중근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인 것이. b 프라임의 제곱 얼마? 3의 a 플러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이거 플러스 12a가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줘요. 9에 뭐가 돼요?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더하기 얼마? 12a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눠져 버릴까요? 그러면 여기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가 돼? 3a의 제곱 6a가 되고 그러니까 10a 플러스 얼마? 3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3으로 나눠주니까 a, 3a 여기는 3, 1 따라서 a 더하기 3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3a 플러스 1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수 a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바로 답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도 좀 늦게 오십니까? 아니 내일 3시 반 아니에요? 오늘은 왜 늦게 왔습니까? 내일은 없어요. 그래요? 내일은 빨리 듣도록 합시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